자, 오늘 좀 도발적인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만약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행동이 그 사람 곁을 떠나는 거라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바로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곁에 있어주는 게 항상, 언제나 정답일까요? 우린 보통 그렇다고 배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면요?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면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고통스러운 역설. 바로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정말 힘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자식인 내가 어떻게든 도와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상하게 내가 노력할수록 상황은 더 꼬여만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기묘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이 이론에 따르면 말이죠. 계속해서 불행이 닥치는 집에는 마치 번개를 끌어당기는 피레침처럼 모든 나쁜 기운과 사건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초점이 되는 거죠. 모든 불행이 이상하게 나한테만 집중되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네가 거기 있기 때문에 네가 아픈 것이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내가 힘든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죠. 이 주장의 배경에는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스템이 계속 고장나고 삐걱거릴 때 그 원인이 되는 부품 하나를 싹 드러내야 전체가 다시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기서 그 고장난 부품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원인이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과감하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탈출의 법칙입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 머무는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길이에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아프고 근데 결국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행이 계속돼요. 자,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떠나는 것. 내가 떠나니까 이상하게도 가족이 스스로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는 밖에서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 구원자처럼 돌아온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결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없는데 가족이 어떻게 살아남죠? 이 이론은 이렇게 설명해요. 사실 그 모든 빚독촉, 모든 압박의 타겟이 바로 나였던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빚쟁이들도 쟤한테 받아내는 건 틀렸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 압박의 중심점이 없어지니까 가족들이 어떻게든 그들만의 방식으로 생존 방법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더 낮은 수준일지는 몰라도 균형을 찾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집을 나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입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뭐냐면요. 이 네 가지인데 하나하나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죠? 첫째, 아무 말 없이 비밀리에 떠나라. 왜? 알리면 붙잡을 테니까요. 둘째, 이게 진짜 힘든데 부모님을 잠시 완전히 잊어라. 걱정이나 죄책감이 발목을 잡으니까요. 셋째, 모든 걸 잃고 오직 당신의 성공에만 미친 듯이 집중해라. 그리고 마지막 넷째, 성공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손에 쥐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마라. 정말 냉정하죠. 이 말이 이 전략의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부모님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라. 먼저 네가 성공해라. 성공하고 나서 나타나라. 이건 감정에 휘둘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하고 어찌 보면 잔인하기까지 한 메시지예요. 성공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죠. 이 모든 전략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바로 그 의기양양한 귀환의 순간입니다. 아마 떠나는 걸 가장 망설이게 되는 이유? 바로 내가 없으면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이 걱정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이론은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당신 부모님은 죽지 않는다고. 어떻게든, 정말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서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당신이 딱 나타났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나쁜 놈 어딜 갔다 이제 와 하고 화를 낼까요? 아니요. 너무 반가워서 죽을 지경일 것이다. 당신의 그 눈부신 성공이 과거의 모든 서운함과 아픔을 한 방에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전략의 최종 목표이자 보상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정말 극한의 상황, 생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이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나 야망에 대한 문제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도 비슷한 법칙이 통할까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번엔 이런 학생이에요. 저는 정말 크게 될 사람인데 공부를 더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우리 집을 팔아서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요구잖아요. 가족의 모든 걸 거는 건데 과연 어떤 자식이 이런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투자를 받으려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그냥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희망을 가질 만한 비전을 보여줘야 하고요. 둘째, 떼쓰고 우는 게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성공한 뒤에 절대 부모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확신을 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인물인지 증명해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논리와 비전으로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마음조차 움직일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그 투자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설득 과정 자체가 당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라는 거죠. 이걸 통과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봤습니다. 하나는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떠나야만 했던 자녀, 또 하나는 더 큰 꿈을 위해 가족의 희생을 요구하는 자녀.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떠나는 것이냐, 머무는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결과로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